매주 목요일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방송 전에 대표님이 하신 얘기 제가 잠깐 엿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결국 파월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특히 하반기에 긴축 완화를 양적 긴축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포함됐고요. 최근 시장 진단해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시장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하세요, 보는 그렇죠. 시청자들이. 예. 근데 오늘 좀 정말 쉽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이 시장에 대한 현재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FOMC 회의록이 딱 나왔을 때 그 일부 매파 의원들이 그 QT라고 얘기하죠. 이제 예.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테이퍼링 그러면 사는 걸 줄이는 것,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직접 내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딱 나왔죠. 근데 그때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매파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립 서비스의 차원에서 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번엔 파월 의장이 직접 QT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몇몇 매파 의원들이 하는 거랑 의장이 하는 건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의 중압감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3월달, 4월달 한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하니까 뭐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페드는요. 여기서 페드라는 거는 연준은 물가와 그다음에 자산 가치,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는 걸 둘 다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물가를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걸 이렇게 잡지는 못해요. 더 올라가는 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파월이 이번에 QT, 즉 양적 축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번에 파월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산 시장의 상승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파급력 있는 얘기예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페드, 그러니까 연준은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같으면 잡을 수 있어요. 긴축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중고차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서 최고치 나왔는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병목 현상 안 풀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화석 연료하고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바뀌는 사이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죠.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왜 파월이 이번에 자산 시장의 상승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오미크론이나 델타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를 안 하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임금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하반기성이 떨어지죠. 있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파월이 갑자기 자산 시장의 상승이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좀 다르죠. 퇴직연금이 있어서 직장인들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나 자산시장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부부 두 사람이 계속 잡을 구했던 그런 네. 시점에서 이제 한 명만 하죠. 한 명만 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돼버리면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더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임금은 안 꺾이잖아요.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임금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근데 파월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안 잡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일정 포기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 가치의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네. 자산 가치가 떨어져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하락을 하락하더라도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걸 잡고 고용에 대한 부분을 빨리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 그렇죠.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산 가치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제일 먼저 이머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겠죠. 결국 뭡니까? 이런 투자 심리 약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다가 또 북한 미사일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바이든 정부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수밴드를 2,800에서 3,200 했는데 좀 낮출게요. 2,700에서 3,100으로 낮췄고요. 아,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특히 자산 시장의 상승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의미 있는 발언 때문에 저는 이 자산 시장의 하락을 페드가 용인하는 것 같다. 노동 시장에 어떤 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게 제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네, 나오실 때마다 시장의 예상 밴드가 좀 더 낮춰지시는 네. 것 같아요. 오늘도 2,700에서 3,100 정도를 또 지수의 상하단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페드의 이런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게 신흥국의 악영향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개별주 장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실적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로운 게 나오겠다. 어차피 성장주는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긴축이 되려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정책 관련주들이 안 세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도 일부 개별주만 올라가고 삼성전자 실적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M&A 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CES에서 못 가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한 페드에서 이런 정책의 어떤 변화가 나오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머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개별주 장세에서 기관들이 좀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일경이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큰 흐름에서는 정책 변화가 그렇게 다 들어오는 거고 작은 흐름에서는 외국인도 빠져 있고 기관도 빠져 있고 개인들만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시 수급의 공백도 있고 실적도 안 먹히고 정책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 그냥 호재가 나오면 찍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죠. 그럼 이런 흐름에서 그럼 대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없는 종목 만들어서 찾아갖고 치고 빠지는 단타를 하는 방법 아니면 시장이 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네. 저 같으면 후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계속 제가 종목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는 당분간은 종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만 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제가 종목이 좀 보이고 매매할 만한 그런 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현금을 좀 갖고 있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내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 시점에 올 때까지는 내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페드의 유동성 정책이 계속 긴축으로 올라가면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왜냐하면 중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중국은 언제 공급이 될까요? 전인대, 3월달.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고즈음에 또 이렇게 저 하반기에 되는데 그쯤 돼서 또 기관의 물량이 좀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월 말 3월 정도 그때 정도에 또 모멘텀이 새롭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들으면 우리 조일교 대표님의 말씀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해한 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예. 만나티나 한번 예, 얘기해 주십시오.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사표 내고 지금 많이 벌은 주식과 많이 올라간 부동산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퇴를 낸 게 아니라 네. 취업을 미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적으로 이제 나는 직장을 구할 것이야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기업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 원자재도 올라가고 그렇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점점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 페드의 정책 자체가 긴축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는 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또 전인대에서 뭔가 양적 완화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는 2월 말까지는 증시가 좀 단계적인 트레이딩 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시장이 빠져서 매력이 생기는 경우 그럴 때 들어오겠죠. 네. 어떤 외국인들 말씀하시는 시장이 거예요? 지수가 빠져서 지금보다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면 그래서 지수 하향대를 지난주에 2,800에서 2,700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를 가능성을 여신 겁니다.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럼 2,700대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때 거예요? 가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죠. 이게 지수라는 게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바이앤홀드 전략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럴 때는 매매해봐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좀 보수적인 전략과 함께 약간 좀 관망하는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